형 누나들, 요즘 주유소 가시면 기름값 얼마인지 확인하시죠? 오피넷 기준 리터당 1688원. 뭐 그냥 저냥 참을만 하다 싶을 겁니다. 근데 이거 3000원 찍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맥도날드 빅맥 세트가 7600원인데 기름 5리터 넣는 것도 15,000원이에요.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은 한 달 기름값만 50만원 넘어요. 차를 팔아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되는 수준입니다. 에이, 그게 어디 우리나라 일이야? 싶으시죠? 근데 이게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월 19일 악시오스가 보도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규모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 단계에 와 있다고요. 일부 소식통은 향후 몇 주 안에 무력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90%라고 전했습니다. 90%면 거의 확정 수준이에요. 전쟁이 터지면 호르무스 해협이 막힙니다. 한국이 사오는 원유의 70% 이상이 지나가는 바닷길이에요. 월가 투자은행들은 유가가 지금의 2배 넘게 뛸 수 있다고 봅니다. 환율까지 뛰면 바로 기름값 3,000원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왜 이란을 치려고 하는지, 이란은 왜 버티는지, 그리고 전쟁이 진짜 나면 우리 형 누나들 지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이 판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타임라인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시작은 작년 6월입니다. 2025년 6월 22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작전명은 미드나이트 해머, 한밤의 망치예요. B2 스텔스 폭격기 7대가 벙커버스터를 싣고 18시간 비행했습니다. 공중급유를 여러 차례 받으며 작전을 수행했고요. 타겟은 이란의 핵시설 3곳, 나탄즈, 포르도, 그리고 이스파한입니다. GBU P-57이라는 약 13,600kg, 3만 파운드짜리 초대형 관통폭탄을 떨어뜨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거냐면 아프리카 코끼리 2마리를 합친 무게예요. 그걸 하늘에서 지하 벙커를 향해 떨어뜨린 겁니다. 형 누나들, 이거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뉴스에서 중동 긴장 고조되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 이런 헤드라인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좀 미묘했습니다. 시설은 상당 부분 파괴됐어요. 원심 분리기가 박살나고 지하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완전한 성공이라고 발표했고요. 트럼프도 이란 핵 프로그램을 말살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좀 소름 돋았는데요. 이란의 핵 지식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시설을 때려 부쉈지만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술은 폭격으로 지울 수 없잖아요. 공장은 부술 수 있지만 레시피는 못 부수는 거죠. 형 누나들, 삼겹살집이 불나도 사장님 머릿속에 양념 레시피는 남아있는 것처럼요. 실제로 IAEA 국제원자력기구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을 약 440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6년 2월 기준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양이냐면요, 핵탄두 9개에서 1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비핵무기 국가 중에 이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란 하나뿐이에요. IAEA도 심각한 우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미 정보기관 판단에 의하면 이란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아직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고 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카드로 쥐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꺼내겠다는 거죠. 자, 이란이 이렇게 핵 문턱까지 온 상황, 그러면 트럼프는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전쟁 카드를 꺼내드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최대 압박, 영어로 maximum pressure입니다. 이건 트럼프 1기 때부터 써먹던 패턴이에요. 2018년에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하고 경제 제재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 수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암살했어요. 그때도 전쟁 난다고 세계가 난리였거든요. 이란이 보복으로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22발을 날렸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확전은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쏘긴 쐈는데 의도적으로 미국 사상자가 안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미사일 공격 전에 미국 측에 사전 경고를 보냈다는 분석도 있어요. 체면은 살리되 전면전은 피하겠다는 계산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주먹은 휘둘렀는데 일부러 빗나가게 쏜 겁니다. 양쪽 다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2020년이 아니라 2026년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먼저 군사 배치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중동에 깔린 미국 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이 아라비아에 떠 있고 USS 제럴드 R 포드가 추가로 이동 중입니다. 항모 2척이에요. 군함 12척.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한마디로 주먹을 꽉 쥐고 팔을 뒤로 뺀 상태예요. 때릴지 안 때릴지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 F-35, F-22, F-16 등 최신의 전투기 50여 대가 추가 이동했습니다. 군 소송기 150회 이상 운항해서 무기와 탄약을 실어 날랐고요. 악시오스 보도 기준 이건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 집결입니다. 23년 만에 이 정도 전력을 한 곳에 모은 건 처음이에요. 근데 형 누나들, 배치만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충돌도 있었어요. 2월 3일 USS 에이브라햄 링컨에서 출격한 F-35C 전투기가 이란의 샤헤드 139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이 드론이 항모에 접근하는 걸 경고해도 안 물러나니까 쏜 거예요.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 고석정이 미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러티브호에 접근해서 엔진을 끄라고 명령했어요. 구축함 USS 맥폴이 즉시 출동해서 상황을 진정시켰는데요. 이건 상황이 점점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2월 18일 바로 하루 전이에요. 이란, 중국, 러시아가 해상 안보 벨트 2026이라는 이름으로 합동 해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요. 중국이 타입 05EDL 구축함을 보냈고 러시아도 군함을 파견했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란을 치면 우리가 가만 안 있겠다는 시그널이에요. 마치 학교에서 싸움 나려는데 한쪽 뒤에 친구들이 쫙 서 있는 것과 같죠. 이쯤 되면 형 누나들 머릿속에 딱 하나 궁금한 게 있으실 겁니다. 진짜 전쟁 나는 거냐? 솔직히 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머리가 좀 아팠어요. 한쪽은 이번엔 진짜라고 봅니다. 전후 최대 규모의 병력 집결, 항모 두척 배치, 전투기 드론 교전까지 이미 있었다. 이건 블러프가 아니다. 그리고 이란 핵이 진짜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일부 전략 분석가들은 2026년 1분기에 고강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어요. 다른 한쪽은 이것도 결국 딜 테이블로 가는 극한 압박이라고 봅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의 패턴을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은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딜을 치는 사람입니다. 북한 김정은한테 핵버튼 만지작거리면서 불과 분노라고 경고하더니 몇 달 뒤에 판문점에서 악수하고 있었잖아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도 군사 압박 뒤에 결국 정권이 교체됐고요. 이 사람한테 무력 시위는 외교의 일부예요. 실제로 2월 6일에 오만 무스카트에서 미 이란 간접 협상이 열렸습니다. 2월 17일에는 제네바에서 2차 핵 협상도 했어요. 이란 외무장관은 주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미국 측은 진전은 있었으나 세부 사항이 미합의라고 했습니다. 아직 외교 채널이 살아있다는 거죠. 이란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전쟁하면 체제가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이란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화폐 가치가 폭락해서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시작된 시위로 사망자가 7,000명이 넘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흐라나, 이란, 인권단체 집계입니다. 형 누나들, 이 숫자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2달도 안 돼서 7,000명이에요. 해외 언론들도 내전 수준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전쟁까지 터지면 정권이 버틸 수 없어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자기네 원유 수출도 못합니다. 자기 목도 같이 조르는 거예요. 칼을 들긴 했는데 양날의 검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란이 호르무즈를 완전 봉쇄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도발하는 전략을 쓸 거라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쪽 변수가 있습니다. 이건 잘 안 알려진 팩트인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에게 몰래 요청을 했어요. 이란 공격 좀 보류해달라고요. 왜냐? 이스라엘이 2024년에서 2025년에 이란 미사일과 드론 1,000발 이상을 요격하느라 미사일 방어 요격체가 거의 바닥났거든요. 어로 미사일 재고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이란이 보복 미사일을 쏘면 방어할 수단이 모자라요. 한번 요격 작전에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또 있어요. 이란이 쏘는 드론은 대당 몇만 달러예요. 그거 막는 요격 미사일은 대당 수백만 달러고요. 비싼 방패로 싼 창을 막고 있는 겁니다. 경비원 월급이 도둑이 훔쳐가는 돈보다 비싼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언빔이라는 레이저 방어 시스템을 2026년 초에 급히 배치했는데 이건 드론이나 박격포용이지 탄도미사일 막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자, 전쟁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럼프 본인도 아마 최종 결정을 안 내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든 긴장이 이대로 계속되든 우리 형 누나들 지갑이 얇아진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름값이에요. 호르무즈 해협,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란이랑 오만 사이에 있는 폭 33km짜리 바닷길입니다. 33km가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예요. 그 좁은 길로 전 세계의 원유의 20%, 액화 천연가스, 물동량의 19%가 지나갑니다. 하루에 유조선이 수십 척씩 지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기름의 수도꼭지예요. 이란은 이 꼭지 잠그기를 항상 카드로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동량의 70%에서 84%가 아시아행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인도.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전 사격 훈련을 하고 있고 유조선 접근 차단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럼 진짜 봉쇄되면 어떻게 되냐? 월가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JP 모건은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봤어요.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 물동량이 장기 차단되면 배럴당 110달러 이상으로 치솟는다고 봅니다. 일부 전략 분석 기관은 극단적 시나리오에서 150달러 선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브렌트 유가 배럴당 71달러예요. 2배가 넘는 겁니다. 저도 이 숫자 보고 솔직히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과거 주요 산유국 정권 교체 때 유가가 평균 76% 급등했다는 JP모건 데이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자, 이제 계산기 한번 두들겨 봅시다. 형 누나들이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름값이 얼마까지 오를 수 있냐?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88원입니다. 오피넷 2월 19일 기준이에요. 이 안에 세금이 상당 부분 들어있어요. 유류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치면 거의 절반이 세금이에요.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로 뛰고 환율이 1,500원대로 올라가면 세전 원유 가격이 지금의 2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세금 붙이면 리터당 2,700원에서 3,000원 넘어갑니다. 월 기름값이 50만 원이 넘는 세상. 쉽게 비유하면 매달 넷플릭스 프리미엄 30개를 구독하는 셈이에요. 기름값만요. 이건 SF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면 실제로 계산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근데 기름값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에요.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중 약 70%가 중동산이에요. 2025년 기준 중동 원유 의존도가 69%에서 70% 사이입니다. 거의 전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요.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잖아요. 물류비 오르면 공장 돌리는 비용이 오르고 그러면 물건값이 오릅니다. 한마디로 도미노예요. 기름값 올라가면 배달비 올라가고 택시비 올라가고 전기요금 올라가고 항공료 올라갑니다. 결국 장바구니 물가가 체감으로 확 뛰는 거예요. 한국은행도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미, 이란 핵 협상 등 글로벌 불안 요인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어요. 정유사는 원유 도입 비용 폭증으로 직격탄, 항공해운업은 연료비 상승, 삼성, LG 같은 제조업체는 물류비 부담, 한마디로 전 산업의 파도처럼 영향이 퍼지는 겁니다. 기름값 하나가 올라가는데 그게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드는 나비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희망적인 이야기도 해야 공평하잖아요. 대체 루트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사우디에서 홍해 쪽으로 빠지는 파이프라인이 있고 UAE에서 후자이라 항으로 우회하는 파이프라인도 있어요. 근데 이걸 우회할 수 있는 물량이 전체의 30% 이하입니다. 나머지 70%는 대안이 없어요. 구멍 뚫린 배에 양동이로 물 퍼내는 수준인 거죠. 형 누나들, 정유사들도 이미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체 원유 도입처 다변화, 석유, 가스, 비축량 관리 만전, 이런 기사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자, 정리해봅시다. 감정 빼고 팩트만요. 사실 하나, 미국은 이라크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이란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항공모함 2척, 전투기 50여 대, 구축함과 잠수함까지. 2월 3일에는 실제 교전도 있었어요. F-35 전투기가 이란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이건 확인된 팩트입니다. 사실 둘, 이란은 핵탄두 9에서 10개 분량의 60% 농축 우라늄 약 440kg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IAEA 보고서 기반 수치예요. 사실 셋,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차단됩니다. 유가는 배럴당 120에서 150달러로 뛸 수 있고 기름값 리터당 3,000원도 계산상 가능한 숫자입니다. 사실 넷, 다만 전쟁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2월 17일 제네바에서 2차 핵 협상이 진행됐고 주요 원칙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란도 서면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에요. 트럼프의 과거 패턴을 보면 극한 압박 후 딜을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란도 전면전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감당 못해요. 하지만 전쟁이 안 터져도 이 긴장 상태 자체가 이미 유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사일 훈련을 하고 해협 일부를 통제하자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4% 넘게 급등했어요. 전쟁 안 해도 긴장만으로 기름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형 누나들, 저는 전쟁이 난다 안 난다 이런 예언 같은 거 할 생각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맞닥뜨릴 수 있는 시나리오를 미리 인지하고 있는 거, 그게 유일한 방어입니다. 형 누나들이 이 영상 끝까지 봤다는 건 이미 대비하고 계신 거예요. 주유소 갈 때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리터당 1680원이 얼마나 감사한 가격인지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식터틀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